버스 기사 주제에 누가 누굴 돕냐네. 일이나 똑바로 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을 넘긴 최정임입니다. 마냥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사업에 손을 대어 꽤나 큰 돈을 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두에게 자랑하거나 티내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애쓰는 쪽이라 해야 맞겠습니다. 제가 가진 재력이나 투자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괜히 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저를 높이려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되면 제 일상은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허름한 옷차림을 고집하며 평범한 노인인 척 지내는 것이 제 취향에 맞습니다. 사실 제 나이가 되면 화려한 생활보다 오히려 소박하게 사는 쪽이 마음 편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보통 저를 그저 모퉁이에서 쉬고 있는 노인으로 생각합니다. 길에서 저를 스치고 가는 이들도 대부분 저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덕에 저는 세상을 오히려 더 가까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회의장에 다들 의식을 차리고 제 앞에서 조심하겠습니다. 시장 골목이나 버스 정류장 작은 카페 같은 데서는 아무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 점이 제게는 큰 장점이지요. 저는 그렇게 숨어 지내듯 주변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며 실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오래도록 바라봐 왔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시내버스 종점 근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저는 운수업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러 업종에 손을 댔는데 그중 하나가 버스나 철도 같은 교통 분야였지만 원래 운수업체 관계자와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바람에 시간이 붕 떠버렸습니다. 저는 괜히 돌아가기 아쉬우니 종점 구경이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의 버스 종점을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긴 제가 그냥 동네 노인처럼 보였으니 부담 없이 슬슬 걷기만 해도 여러 장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 늦은 시각 버스 막차 운행 준비가 한창이 기사들은 엔진 상태를 확인하고 보조 직원들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운행표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무척 성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후줄근한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꼼꼼히 살피면서 기사님들과 대하고 다시 모니터 앞을 뛰어가고 참 바비 움직였지. 저는 저 청년 괜찮은 인처럼 보이네 하고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여러 사업을 해봐서 그런지 일하는 자세만 봐도 대략 느낌이 오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멀찍이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어떠해 목소리가 귀에 꽂혔지. 자세히 보니 도로가 쪽에서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힘겹게 앉아 있었고 주변 몇몇이 우왕좌왕 만할 분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들 뺄골구 불러야 한다며 고개를 돌리고 맨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시하던 그 청년이 망설임도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사실 버스 막차 시간이 다가와 시계가 촉박할 텐데도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어요. 청년은 정신 차리세요. 제가 펠스구구에 연락할게요 하며 임산부를 부착했고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긴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금방 올 상황이 아니었는지 다시 주변에 택시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치더니 기사 한 분이 맞지 못해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임산부를 조심스레 부축해 택시에 태우고 같이 병원으로 향하는 걸 보니 진짜 사람이 우선이 싶어 저는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버스 운행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망설임 없이 선택한 거니까요. 그와 동시에 속으론 저 청년 회사 쪽에서 문제 삼진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도시에서 봤던 경우를 떠올리면 운수회사들은 정시 출발을 엄청나게 강조하거나 사례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리려는 행동을 탓할 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복잡히 얽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거슬려 다시 그 종점을 찾았습니다. 어제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회사가 잘했다고 칭찬해줬나 아니면 문제 삼았나. 알 길이 없으니 직접 확인하러 간 거죠. 거기서 듣게 된 이야기는 민재가 규정 위반으로 큰일 났대. 회사에서 본보기 삼아 징계 내린다더니 기사들의 수근거림이 있습니다. 민재가 바로 그 청년 이름이었지.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역시나 사람들이 목숨부터 살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규정만 앞서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말이죠. 살짝 사무실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이거 직접 물어볼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거기서 중년 남자 매니저가 마주쳤는데 인상부터 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어제 임산부 도움분이 해고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회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치며 우리 회사 운행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한 명이 제때 안 돌아와서 손실이 커지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하더군요. 전 그래도 임산부 생명이 걸린 상황 아닌가요? 하고 다시 말했지만 그는 생명이 중요하니 뭐니 해도 이 업계에선 규정이 우선입니다. 그런 선례를 용납하면 업무가 엉망됩니다.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태도에 말문이 막혀서 안에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건 아니지 싶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려 한 선행이 왜 회사에선 규정 위반이 되어 그 청년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지 제가 괜히 화가 치밀어의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몰랐지만 제게는 온수업계에서 쌓인 인맥과 투자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자. 불합리한 걸 그냥 두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었지요. 우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부당해고 아닌가? 긴급 상황이면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나? 하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상론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 청년이 소송을 해야 하고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규정에 매달리면 힘들죠라더군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회사를 압박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마치 많은 투자자분께서 그 버스 회사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고 경영진의 불만이 꽤 있다고 귀띠줬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같이 힘써보죠. 하고 손을 잡았지요. 주주가 뭉치면 작은 회사, 경영진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저 임산부 가족도 SNS 글을 올려 제 아내를 구해주신 분이 회사 규정 때문에 해고됐다 말이 되느냐라며 항의했습니다. 새 인터넷에 퍼지면서 인권보다 규정을 우선시하는 회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잘됐다 이렇게 여론까지 달아오르면 회사도 살이 버티지 못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내에서 동요가 생겼고 사장과 임원진이 회의를 거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그들은 제게 우리와 만나 얘기해보자고 연락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임산부를 살리는 행동을 회사가 규정만 들이대며 해고라는 제정신입니까? 사장은 저희도 사정이 있고 자칫하면 운행 스케줄 전체가 무너지는 어쩌고 저쩌고 하며 변명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매니저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란해진 고했는데 저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원칙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주주명의 서류를 내밀며 이미 이 문제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을 손해를 볼 전망이다. 회사를 망가뜨리고 싶은가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지못해 그럼 재검토하겠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재심사 운운하며 실제로는 민재의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사장 명의로 긴급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는 사과문을 내놨지요. 그러나 정작 민재는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상처를 받았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으니까 실제로 제가 민재를 간신히 수소문에 만나봤을 때 돌아가면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텐데 두 번 다시 그런 꼴은 못 겪겠지만 연계된 다른 회사들이 있으니 거기서 일해보는 건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민재는 순간 놀라는 눈치였지만 곧장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자네가 임산부 살리는 걸 규정보다 우선시한 건 어떤 조직이든 큰 자산이 된다.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답했지. 결국 민재는 는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마침 본인 집안 사정이 힘들어 당장 다른 일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안 가 우리 쪽 회사의 정식 입사에 새로운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작업부터 시작했지만 곧 동료들의 호감을 얻고 팀장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주인 부가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난 뒤 남편이 다시 한번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를 구해준 분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정의도 있구나. 등등의 내용이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래 사람이 먼저다. 규정이 할 게 따로 있나 하며 훈훈해했지요. 반면 그 옛버스 회사는 언론과 내부 주주들의 압박을 받아 내부 감사가 벌어졌고
근로자들을 지나치게 쥐어짜는 관행이 있었다며 매니저가 징계를 받았고 사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들었습니다. 동시에 긴급 상황 시 직원이 자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는 민재의 행동 하나가 이렇게 회사를 뒤흔들다 정말 놀랍다 싶어 박수를 쳤습니다. 민재 본인은 제가 별것도 안 했는데 너무 큰일이 됐네요라며 쑥스러워했지만 사실 본인은 크게 희생한 겁니다. 해고까지 당했으니 말이죠. 다행히 제가 조금만 힘쓰니 결국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선행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었고 제 경험과 재력이 쓰일 때가 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로선 노년에 이런 뜻깊은 일을 하게 돼 오히려 감사한 기분입니다. 민재가 저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저는 오히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뒤에서 움직일 명분이 생긴 거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만약 민재가 애초에 그냥 회사 규정만 지키고 임산부를 외면했다. 그 임산부는 위험했지만 회사에선 아무 문제도 없었겠지요. 그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곁에서 모른 척 하진 않았으면 해서 민재가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가 사는 이 사회엔 의외로 민재 같은 젊은이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에게 조금의 뒷받침이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한 번의 선행이 이렇게 크게 번지는구나 싶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게도 이 사건은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씩 냉소적이 되고 나는 이미 할 만큼 했다라는 태도로 주저앉기 쉬운데 이젠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예전엔 투자나 사업은 냉정해야 한다며 손익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금은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마인드를 더 중시합니다. 민재가 그걸 몸소 보여주었고 저 역시 그걸 지지함으로써 작게나마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했습니다. 이게 전부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니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임산부 가족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남편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민재에게 거듭 감사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 가족도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가 넘치니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사람 목숨이 언제 어떤 계기로 위험해질 모르고 또 규정이나 절차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헌신을 저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재가 아니었다면 임산부가 무사했을 장담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부당해고를 자행했고 그 부당함을 제가 발벗고 나서 바로 잡으니 결국 회사까지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선의의 연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결단이 다른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또 다른 이들이 힘을 모아 구조를 고치는 시기니까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그래도 현실은 규정이나 경제 논리가 우선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해 본 제 경험상 절차와 규정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압도해서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규정 한번 깬다고 바로 회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유연하고 인간적인 태도가 회사 이미지를 살리고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후폭풍이 너무 커져서 회사가 경영진을 갈아치우게 되었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이미지도 개선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을 우선시했다. 맨 처음부터 이런 난리는 안 났겠지요. 민재가 새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종종 소식을 묻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기회가 닿으면 직접 만나 밥도 함께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하는 민재의 말을 들으면 나이 많은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해질 정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큰 결정은 민재가 내린 것 임산부 앞에서 규정을 어기더라도 생명을 살린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말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여러 번 민재에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뭘 해줬다고 자꾸 감사하나. 내가 옳은 행동을 해서 내가 뒤에서 거울 수 있었지. 민재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저는 그런 손이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안 도우면 후회할 것 같아서 뛰었는데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죠 라고 답합니다. 두 사람 다 서로에게 고맙다는 마음이니 얼마나 멋진 인연입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 샌 역시나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한편 그 버스 회사는 그 뒤로도 한동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매니저였던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냐며 억울해했지만 주주들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 별도리가 없었죠. 안정과 인권을 무시하는 기업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사장도 책임지고 물러났고 새로운 운영진은 다시는 이런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민재 사건으로 내부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저는 그 정도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선행이 그리고 그 선행에 공감하는 다른 이들의 협력이 모여 불의를 바로잡아 간다는 사실이 제 나이의 새삼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80 가까이 살다 보면 세상이 어둡고 나쁜 면을 수도 없이 보게 되거든요. 규정이나 이익만 중요시하여 사람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덕에 그리고 저도 조금 용기를 낸 덕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윤리적 가르침이 오늘날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옳다고 느껴지면 한 번쯤 뛰어나가 보시길 권합니다. 세상은 아주 가끔 그렇게 용감하게 뛰어든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답니다. 제 같은 노인이 뒤에서 지켜보며 이건 아니지 하고 나설 수도 있고 SNS 통해 온 세상이 공론화해 줄 수도 있지요. 물론 실망스러운 결말이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시도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재가 만약 그날 회사에서 혼날까봐 두려워만 했으면 임산부는 그때 치료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설령 어쩔 수 없었잖아 아며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 모르지만 평생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규정을 어기더라도 사람부터 살린 뒤 그 뒤에 벌어진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개입할 수도 있고 주주나 여론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겪고 전 깨달았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조직은 언젠가 크게 당한다. 그것이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말입니다. 생명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조직은 결국 사회적 비난과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처럼 겉으론 원칙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막상 폭로되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자 하요. 아마 그 버스 회사도 저나 제 주변 투자자 그리고 여론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뱉기를 들었을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건 그 회사가 작은 편이라 그랬지 큰 회사나 조직이면 쉽지 않을 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고 큰 회사일수록 오히려 여론과 주주의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한번 구설수에 오르면 주가도 떨어지고 이미지가 망가져 해외 투자도 날아가곤 합니다. 결국 어떤 조직이든 사람 목숨을 가볍게 보는 태도는 오래 못 갈 거라 믿습니다. 민재가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는 새 회사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고 어머니 병원비도 해결할 길이 생겼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본인이 받은 월급 일부를 기부했다면 좀 더 힘든 분들을 돕고 싶어졌다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감동했습니다. 도 넉넉지 않은 처지인데 이렇게 선행을 이어가는 그나 싶은 마음에 역시나 사람은 선행의 선행이 이어지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 임산부 가족도 주말마다 민재에게 안부를 묻고 아이 사진을 보내주고 가끔은 이용할 반찬을 챙겨주기도 한답니다. 민재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받을 수가 없다며 쑥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선 아마 평생 은일 테니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거겠지요. 이런 아름다운 교류가 어느 한순간에 과감한 행동에서 시작됐다. 저는 매번 이 이야기 떠올릴 때마다 인간이란 참 대단하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글도 꽤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요점은 같습니다. 규정보다 사람 이익보다 생명을 우선하자. 그리고 그런 정의로운 선택을 한 분들을 주변이 외면하지 말고 함께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노인이든 젊은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힘이 있고 누군가는 투자자나 언론, SNS 활용할 수 있고 또 가는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합쳐지면 못 바꿀 구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재의 이야기가 꼭 거창한 혁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회사의 운영 방침을 뒤집고 한 임산부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그 청년의 인생도 한층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아직 세상에 기여할 일이 남았구나 아는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만큼이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 또 어느 종점에서 혹은 다른 현장에서 누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일지 모르죠. 그럴 때는 조금 더 많은 이들이 뛰어나 서길 바라며 저도 뒤에서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길었지만 지루해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누군가 마음속에 그래 상황이 급하다면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작은 씨앗을 뿌릴 수 있다면 제가 이 글을 길게 쓴 보람이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공경에 처한 이가 있다면 혹은 누군가 도움을 줄 때 저러면 본인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도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응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그런 작은 응원과 연대가 부조리를 깨뜨리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벌써 잔뜩 말을 이어왔으니 더 이어가면 오히려 주제만 반복할 테지. 저도 이쯤에서 붓을 놓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여전히 옳은 것을 위해 눈 부릅뜨고 살 겁니다. 민재 같은 젊은이가 있다면 돕고 싶고 또 이번처럼 회사를 바로잡을 계기가 생긴다면 기꺼이 나서 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디 규정이나 손해보다 가치 있는 일을 우선하기, 그리고 제가 감히 부탁드리건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절대 잃지 마시길. 그것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혹시 이 글로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가 생기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불씨가 여러분 삶을 밝혀주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